안녕하세요. 20대 창업가들을 알아가는 컨텐츠 다음 창업입니다. 저는 호스트 시원한 남자 하남자고요. 전 심오한 여자 김여자입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죠. 주니어에 특화된 커리어 성장 슈퍼앱 코멘토의 공동 창업자 이강권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강권입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고대 교우만 출연하는 거예요? 그렇진 아니,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호스트가 고대 분이시고 제가 또 고대 선배인데 강의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출연까지 하게 됐는데, 네, 저는 고대 공사학번이고 지금 코멘토라는 취업 준비생들이 주로 쓰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공동 창업한 이강권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퇴근하고 바로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인데 또. 아닙니다. 와야죠 뭐. 다른 사람이면 안 했을 텐데 후배들이 하니까 또 그런 것 때문에. 네. 사실 제가 이제 경영대학교 수업 듣는 이제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특별 초청 연사로 와주셔가지고 들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또 초대 드렸었는데 이렇게 함께 수락해 주셔가지고.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았는데 진짜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수업을 열심히 듣지도 않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수업 열심히 듣는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외적인 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 그러면 같아요. 저희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 안 그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술만 먹었는데. 저희도 네? 더 열심히 사시네. 왜 저까지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저희 일심 공동체니까 저희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일부 창업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항상 모든 게스트 분께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을 2가지 정도 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거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비밀이라 가지고. 네. 자, 김혜자 씨 해주시죠. 제일 중요한 첫 질문인데요. 첫 질문은 이름 뜻풀이가 조금 궁금합니다. 이름 뜻풀이요? 이름이 좀 특이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저 이강권이고 한자어거든요? 네. 근데 뭐 같으세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강한 주먹. 불주먹. 무협지 많이 보시나요? 또 삼국지 옛날에 많이 보셨다는 글을 제가 또. 삼국지 제 광팬이에요. 아. 아무튼 전혀 달라요. 네. 강권이 그냥 듣기에 되게 세 보이잖아요. 센 이름의 조합, 문자의 조합인데 편안할 강자가 있습니다. 네. 편안할 강자가 있어요. 그 강을 없애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그런 게 잘 안 들리죠? 그죠? 네. 편안하다라는 강을 표현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권세권이 있습니다. 권세요? 네. 권세권은 많이 듣잖아요. 권력 할 때. 네. 권세할 때도. 그래서 편안하게 권세를 누려라 하고 엄마가 줘줬어요. 네. 그 이름대로 편안하게 살아라 하는데 전혀 달라요. 똥같이 부르면서 언제 살라나. 그런 생각하니까 다시 또 되게 이름을 잘 지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팔자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텐데. 전 되게 힘들게 살거든요. 혹시 또 모르잖아요. 또 미래의 편안한 그렇죠. 그게 있어.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편안하게 누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일은 힘든데. 네. 제가 요새 맨날 일기 쓰거든요. 네. 이 깨달음을 얻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뭐냐면 제가 항상 쫓기고 불안한 증세가 심해요. 다른 창업자들 모시면 그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멘탈적으로 흔들릴 때가 많죠. 네, 저도 많은데 그리고 제 천성상 되게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모든 것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압박이 되게 셌고 주위의 기대가 크니까. 네. 근데 그러면 늘 부족한 것만 봐요. 약간 좀 고쳐나가야 되고. 네. 나 이거 못했다. 근데 내가 해온 것들이랑 내가 주어진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닌데요. 이런 옷도요, 사실 재질이 얼마나 좋아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비싼 옷은 아니거든요. 그냥 다 그래요. 옷도 그렇고. 저 차 타고 왔거든요. 차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를 느끼면 옛날에 진짜 말도 안 돼.
내가 갖고 싶고 욕망하는 게 있는데 이걸로 행복이 돼? 행복까지는 안 되지만 불행은 더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불행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 앉아서 과자 이렇게 먹고 따뜻한 데서 이게 얘기하는데 불행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행복까진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가 되게 많은 것이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내가 되게 부족하고 쫓기는 상황에서 열심히 하기 힘들어요. 그때 멘탈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한 10년 정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힘들죠. 맨날 부족해. 오늘도 못했어. 이렇게 한 5년 살면요. 추진력이 떨어져요. 그걸 번아웃이라고 또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없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요새 일기 쓰면서 계속 제가 누리고 있는 사소하지만 대단한 것들을 씁니다. 감사일기. 저는 감사일기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 해요. 상투적이거든요. 네. 그냥 나한테 주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 네, 나한테 되게 주어졌던 나를 불행하지 않게 만드는 것들을 되돌이킨다. 네, 그래서 나는 이미 가졌다, 많이. 그 얘기는 사실 더 필요 없기도 해요. 그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나 이거 못 가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더 가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로또 됐는데 네. 나 얘기 안 하는데 네. 그 느낌. 더 열심히 살지 않을까요? 행복하게.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살라고요. 그런 걸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것 같고 실제로 겪고 이해하는 그쵸. 단계까지 가기에는 좀 아직은 시간이 그럴 걸릴 거예요. 것 같아요. 아마 많이 걸릴 거예요. 저도 뭔가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사실 성과는 아직까지는 저는 막 10년씩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저를 좀 채찍질을 해야지 성과가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몰아붙여야지. 젊을 때는 근데 좀 더 그렇게 살아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한 10년 정도 뒤에 너무 어릴 때부터 이러면 징그럽지 않나요? 네, 그렇죠. 아직은 이르다. 네,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좀 그렇게 하셔도. 네, 조금 깨달음을 더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렇게 이름 뜻풀이 할 때 좀 웃기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래요? 제가 스타일이 그래요. 고민이 많고 그래가지고 잘 잡아주세요. 재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저는 너무 홀린 듯이 듣고 있었어요. 네, 저희도 사실 저희가 광고님 브런치 글을 모두 다 염탐해서 브런치가 올리시는 거 보면서도 제 브런치 말씀하시는데. 네. 그래요? 그래서 이분 글 재밌게 쓰신다 이러면서 네, 그랬었는데 확실히 좀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좀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면 용돈을 더 줄까? 제가 누나 둘이거든요. 네. 누나 둘에 치이면서 산단 말이에요. 누나 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서 제 존재감을 발휘하려고 늘 고민을 했어요. 약간 살아남기 위한 고민이셨네요. 네. 그래서 애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되게 영악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어떻게 하면 저 반찬을 좀 더 먹지? 이런 고민을 늘 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인생에 있어도 늘 고민을 하는 거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는 이렇게 사람? 그게 또 장단이 있죠. 막 생각을 많이 하면은 불행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어찌됐든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살짝 어떤 스타일이신지 어떤 어린이인지 기억나죠? 되게 생각 많은 어린이. 네. 그죠?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런 분을 모시고 이렇게 가벼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데 이거 한 5부 가나요? 그러면 저희는 그렇지 좋죠. 않아요? 저희는 좋죠. 사실 다음 질문이 또 스타트업 계신 분들께서는 보통 인식이 주말에도 진짜 일만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주말에는 보통 뭐 하세요? 일만 하진 않는데 일은 해요. 일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몰라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고요. 근데 저는 스타일이 어떠냐면 제가 야근하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야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일을 줄 수도 없고 줄 수 없다는 거는 제 한계이기도 한데 어떤 일은 너무나 중대하고 난이도가 높고 설명하는 게 내가 해야 되는 게 빠를 때가 많아요. 체계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그때 이제 제가 다 해야 되는 것들인데 야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나누질 못하는 일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이제 야근을 해야 되는데 야근을 못 해요. 왜냐하면 내 라이프 스타일이 전 야근을 하면 되게 불행해요. 네. 제가 원래 컨설팅을 했거든요. 네. 그때 트라우마가 생겼나 봐요. 아. 제가 두 가지가 생겼는데 밤에 일하는 거, 두 번째는 파워포인트 키는 거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진짜 싫어해요. 아니, 지금도 극복이 잘 안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또 그 회사에서 B2B 세일즈 쪽을 전담하고 있다 보니까 B2B 세일즈의 속성이 어떻게 보면 컨설팅이나 뭐 약간 비슷비슷해요. 고객이랑 이렇게 좀 진지하게 상담해야 돼요. 그래서 야근을, 아무튼 PPT도 그렇고 야근도 너무 싫어가지고 8시 그래도 야근은 해요. 조금 약한 야근. 한 8시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이제 막 경기가 일어나서 못하고 집에 가버려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운동하고 이제 바로 집에 와서 자고, 그러면 이제 그 조그만한 것들이 모여서 이제 주말에 해야 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보통은 언제 하냐면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는데, 토요일은 진짜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다가, 일요일에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카페 가는 거 좋아해요. 네, 제가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시간 보내는 게 제 취미예요. 살짝 패션도 좀 카페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런 게 취미인데, 그럼 가서 일하자.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데에서는 파워포인트를 켜도 좀 나아요. 네, 그때는 내가 못 본 것들을 다 읽고 정리하고 이러는 것들을 해요. 그 시간에 해서, 그래서 주말에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어차피 그 약간 취미 겸? 그때 좀 충격을 덜 받는 일을 하기. 그때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래도 좀 쉬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카페 가는 시간을 되게 좋아해서 그때 되게 힐링을 많이 하고 돌아와요. 제가 근데 일 중독인가 봐요. 그때.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고, 제가 가서 저는 카페 가면 한 4시간 정도는 있어요. 보통 제가 이제 가면, 전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도 하루 낮 시간에 비우긴 좀 그래서 저녁을 다 먹고 저녁 먹고 나가요. 6, 7시쯤 나가서 카페에 가가지고 앉으면 11시, 12시까지 있다가 와요. 늦게까지. 그러면 이제 보통 책을 읽을 때가 있어요. 2, 3시간 정도는. 그때 영감이 막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날, 이럴 때 이렇게 접근해야겠다. 그런 거 하거든요. 그거 좀 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나중에 직장 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장님들이 꼭 책 읽고 와서 이상한 얘기 하거든요.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방금 와서, 야, 너네 이 책 봤어? 여기에서 이거 나오는데 이대로 한번 해봤어? 안 하려고요. 최대한 절제하고 팀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책을 읽어요. 또 강건이 책 읽었네. 또 이상한 책 읽고 저는 이상한 거 하나 읽었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 답지 않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봤는데 오늘 되게 재밌는 녹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방금 기대됩니다. 잠시 얘기했는데도 여쭤보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되게 재밌는 녹음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1부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1부는 창업 이야기를 주로 중점적으로 하는데요. 사실 코멘토라는 서비스가 생소한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코멘토가 좀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를 참 한 단어로 명쾌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사업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들 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늘 이게 항상 이렇게 이 질문에 고민이 많은데, 이게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비전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온라인 학습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학습 공동체의 모습이 앞으로는 되게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혹은 제가 살았을 때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 공간이 중요하고 교수자와 학생이 명확히 구분되고 이론을 배우고 하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너무 오래 걸리고 불필요한 걸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가서 실용적으로 써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AI가 이제 앞으로 되게 귀찮은 것들은 많이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실용적인 것만 배워야 돼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실용적이고 되게 필요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지식과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만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누는 거.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빠르게. 그리고 오프라인의 공간은 학습에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야 되지? 학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식의 전달과 공유와 전파인데 왜 제일 장벽이 있지? 왜 공간이라는 게 필요할까? 물론 필요하긴 해요. 인간은 뭔가 물리적 환경이 압박을 하거나 할 때 조금 더 공부라는 고도의 정신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되게 고통이 따르는. 근데 온라인의 공간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앞으로 사람들이 되게 자유롭게 자신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나누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너무 어린 친구들보다는 저희는 조금 성인이 되어가는 단계의 그런 친구들을 위한 무언가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25세, 35세의 친구들이 저희 제일 많이 이용하고, 아마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저의 비전을 가지고 코멘토는 온라인 학습 공동체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유저들이 어떻게 느끼고 쓰느냐를 제가 그냥 추측해보면, 내가 졸업은 하고 있거나 가까워지고 있거나 했어. 근데 나는 취업을 못하고 있어. 근데 내가 어디서 이거를 채워야 될지 모르겠어. 교수님은 아닌 것 같고. 그럴 때 저희한테 와서 현직자한테 물어보고 현직자랑 같이 일을 해보면서 또 깨달음을 얻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수준으로 취업을 하거나 내가 잡을 찾아야겠다라고 할 때 우리한테 와서 아까도 데이터 쪽 일하시고 계시다 했는데 통계학을 하셨으면은 만약 그쪽 진로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금융회사나 어디 다른 데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물어보고 하면 좋잖아요. 네. 그런 자리를 좀 많이 저희 코멘토에서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무튼 현재의 이제 그런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다 아마 아까 얘기한 온라인 학습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을 이렇게 붙여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그 첫 번째로 좀 가시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커리어라는 것을 주제로 갈 것 같아요. 온라인 학습 공동체를 위한, 성인을 위한 학습 공동체니까. 그 공간 테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클래스 101 같은 경우는 취미를 잡은 거고, 그렇죠. 네. 다른 데는 또 다르게 잡았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커리어를 주제로 잡았고요. 커리어라는 것을 주제로 사람들이 지금 일하는 사람들끼리 지식을 막 서로 나누는 자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커리어라는 것을 주제로 사람들이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만족이 절대 아니잖아요. 좋은 일자리를 잡아서 좋은 돈을 받고 거기서 승진하고 거기서 꽤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는 거니까 일자리랑 절대 떨어져서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러려면 사람들이 저희 공간에 와서 커리어를 쌓고 막 성장하는 과정에서 잡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정한 커리어 중심의 온라인 학습 공동체가 줄 수 있는 가치다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는 비즈니스를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할 거고, 그래야 커리어가 이곳에서 더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가치를 직접적으로 얻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저희한테 되게 기회이자 좋은 변화인데, 이 커리어의 학습은 이제 평생이 될 것 같아요. 네.
평생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50대도 공부해야 돼요 이제. 요즘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 좀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아까 만든 비전에 연령대가 넓어진다 라는 거고 50대가 됐을 때에도 배우는 뭐 세상이 되게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는 방식, 효과적으로 배우는 방식은 점점 더 뭔가 예전 같은 되게 정형화된 교수 방식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빠르게 습득하고 빠르게 배우고 적용하고 그 사이에 또 변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학습을 하는 사람들의 대상을 점점 위로 넓혀갈 생각입니다. 아직 유아나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커리어라는 개념이 접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성이나 이쪽 발달이랄까? 이쪽 위로 올라갈수록 계속 넓혀가는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당장으로 우리가 보는 거는 주니어, 이제 회사 안에서는 실무자들이죠. 실무자들이 배우는 거를 좀 저희가 해왔던 방식으로 잘 하고 싶은 거죠. 뭐 근데 이제 그런 트렌드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트렌드가 지금 전반적이진 않은데 그게 효과적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보이고 있거든요. 진짜 커뮤니티가 많아요. 아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니즈도 생겨요.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일을 잘하고 있을 때 막힌다라고 하면요 학원을 알아보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하는 커뮤니티를 찾거든요. 스택 오버플로우 같이 그런 데 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 가가지고 물어보고 배우고 하는 거가 되게 익숙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향하는 교육의 방식이 잘 맞아요. 공동체니까요. 네.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전파해주고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세련되게 교과 과정화 해주는 거예요. 네. 너무 날것으로 이렇게 유통되면 그것도 도움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되게 커리큘럼화 해주는 그거를 되게 저희 신경 써요. 너무 날것으로 유통되지 않게. 그러려면 네, 아무튼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비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떤 서비스 진행하고 계신지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코멘토를 이번에 좀 여러 번 들어가 보게 됐어요. 인터뷰 준비하면서. 그래서 됐던 게 가장 눈에 먼저 들어왔던 게 이제 직무 부트캠프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무 부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신청을 하면 뭐 현직자분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네. 그 직무 부트캠프를 어떤 걸 선택하든지 어떤 직무 부트캠프든 특정한 현직자가 실제로 개설하고 운영하는 캠프입니다. 그거 이제 멘토 양력이 다 있고 네. 그 사람이랑 그 신청한 날에 근데 1대1은 안 돼요. 1대1은 안 돼요. 네. 1대1은 안 되고 2명 이상부터 될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2명 이상이 결성이 되면 시작이 됩니다. 네. 이제 캠프가 시작하는 걸로 컨펌이 딱 뜨고 그러면 이제 안내가 나가요. 네. 그 멘토랑 이제 1주차 때 딱 만날 거예요. 그 전에 그 오픈 카톡방이 열려요. 네. 그때 이제 참여하시면 멘토랑 그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온라인, 다 온라인이에요. 네. 전 보면서 궁금했던 게 멘토분들께서는 보면 진짜 현직자분들이시더라고요. 네. 현직자분들을 이렇게 구하는 게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한 명 한 명 섭외를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유인을 하신 건지. 둘 다 여전히 쓰고 있고요. 처음에는 뭐 당연히 설립 초기에는 저희가 인지도도 없고 제품도 마땅히 없으니까 당연히 아름아름 지인들도 많이 불렀고 네, 그렇게 했고 막 몇 명 안 되는 현직자로 되게 관리를 열심히 했죠. 진짜 우리 파트너 그런 개념으로. 그분들이 아직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리고 뭐 현직자를 서로 이제 좀 바이럴도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돈을 버니까 네, 현직자 멘토가 그래서 직무부트 캠프를 하나 끝내면 한 50에서 60만 원을 벌거든요. 어느 정도 기간이에요? 4주. 한 달. 4주에 네. 부업 정도 개념. 부업 정도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하니까 왜냐 어렵지 않으니까 뭐 주변에다 너도 한번 해봐.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말해서 아주 내가 그 직무의 고숙련자가 돼서 외부에 강연을 할 수준이면 그렇게 돈 버는 게 훨씬 낫겠죠. 책을 쓰거나.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그 정도 레벨이 아니에요. 실무자들. 특히 한 5년 차 정도 됐을 때에는 그냥 회사에서 또 인정을 안 해주겠죠. 그런가요? 나는 그냥 원오브대. 아, 그 직무를 살려서 돈 벌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볼 때 5년 차에. 뭐 아주 엄청난 천재가 아니면 대부분의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직무 역량을 그렇게 대외 내적으로는 그렇게 인정받는데 어디 가서 이걸 내가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는 별로 없어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다 익명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자신을 드러내는 부담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다 익명으로 해줘요. 그러면 영상이나 이런데 얼굴도 등장하지 않는 건가요? 그거는 자율입니다. 근데 자율이고? 저희가 얼굴까지 강제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그냥 자기 드러내놓고 하세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상세 페이지 같은 온라인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게 문제지 8명 혹은 4명 정도가 모여서 하는 그룹과에서는 조금 자유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좀 오픈하시고 교육생분들은 뭐 아기를 품고 그렇게 다른 걸 쓰지도 않을 거고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얼굴만 노출되는 거지 그때까지 그 멘토가 자기의 회사를 얘기하지 않으면 어디 회사 재직하시는 건지 모르죠. 그렇게 뭐 아름아름 이제 바이럴도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제는 취준생이 멘토로도 전환되는 때도 됐고 그렇게 이제 보통 하는 것 같아요. 직접 섭외도 합니다. 그래요? 네, 직접 섭외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직무부트 캠프를 되게 많이 열어놓지만 진짜 인기 있는 클래스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반도체 쪽이 그래요. 반도체 쪽. 제일 먼저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반도체는 진짜 인기가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산업이 지금도 호황인지는 잘 모르죠. 아직까지 괜찮다고 하는데 호황이어서 많이 뽑았고 그럼 사람들이 채용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별로 일단 가게 돼 있어요.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를 그러니까 직무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요새는 직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반도체를 포함해서 엔지니어 직군은요 일 경험을 사실상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인턴을 반도체 공정기술자를 안 뽑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큰일 날 것 같은데. 네네네. 거기에 있는 총무는 뽑겠죠. 인턴으로. 괜찮으니까 그 정도 1턴. 근데 공정을 건드리는 사람은 인턴을 뽑진 않아요. 너무 기밀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준비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 와중에 인턴을 해볼 사람 기회는 없으니까 그쪽이 인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걸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 했을 땐 단순히 딱 생각하면은 마케터 하면 많이 오지 않을까? 마케터 많이 열었거든요. 생각보다 인기 없어요. 인턴으로 좀 니즈를 충족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공모전 같은 것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마케터는 별로 없고 뭐 그런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공대생들이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공대생들이 인턴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 반도체 부트캠프를 들으면 거기서 공정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공정을 공장 가서 할 수는 없는데요. 네. 저도 이쪽 분야를 직무 잘은 몰라서 뭐 이렇게 상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은 공정 설계도를 분석하는 일을 할 때에는 어차피 다 데스크 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도 분석 같은 어떤 백데이터나 과제 교보제들은 저희가 다 만들어요. 그걸 기반으로 설명해 주시고 여기서 결함 찾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지. 실무에서 이제 좀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다 그렇죠.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거. 교수님한테 배운 내용이 실무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도도 알 수 있는 수준. 네. 아까 부트캠프 개설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직접 찾아가서 약간 의뢰를 하신다고도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어떤 기준으로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뭐 일단은 첫 번째는 아무나 가서 가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강의자가 뛰어나서가 첫 번째 기준이 아닙니다. 수요가 있는 걸 먼저 찾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팔릴 것 같은 거를 찾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가 많은데 우리가 공급하는 양이 좀 적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때 그 사람을 전략적으로 뽑고요. 어차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컨택해서 막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일단은 직무부터 수요 기반으로 어떤 걸 할지를 정하고 그걸 저희는 되게 자주자주 미팅을 해요. 그것만 논의하는 미팅이 있어요. 저희 팀 멤버랑. 그거를 딱 찍어서 부족할 것 같으면 새로 섭외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는 멘토들이 안에 많기 때문에 지금 놀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 쉬고 있는 멘토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을 다시 컨택해서 이제 하실 때가 됐습니다. 네, 뭐 돈 버시러 돈 벌어 가시죠. 네. 다시 살려내고. 근데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부족해. 그럼 이제 그때 컨택을 해서 하는데 그때 텀은 좀 미리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잠깐 쉬고 계시는 분을 다시 살리는 거는 옛날에 자료 정도 다시 원복하면 되는데 새로 하는 분은 아예 자료부터 만들고 온보딩 절차나 온보딩 해야 되고 미리미리 그거 예측해서 하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최소한 실무 경력은 2년은 해야 된다. 1년이 0년을 가르치는 건 서로 배워야 돼요. 김장님 아쉽네요. 그러게요. 1년 더 있어야겠네요. 그래요? 1년 정도 하셨는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강의 이런 거 하려고 하셨는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2년차 이상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자연적으로 넘는 허들이 있는데, 저희가 강의를 개설하는 과정과 요구사항이 좀 까다로운데, 그거를 스스로 다 겪어내야 돼요. 저희가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기술하고 써야 돼요. 물론 가이던스를 다 드립니다. 다 전산화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 끝까지 오시는 분들이 자연적으로 허들을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어요. 그걸 한 줄도 못 쓰는 사람은 사실은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 과제를 내가 왜 선정했는지 선정 배경 적어야 되고, 이 과제를 통해서 내가 배워갈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이고, 이 과제를 4개를 짜서 이 역량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자신이 2, 3년 차 정도에 했었던 과제물들을 프로젝트를 가져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2년 차 이하는 못하겠죠. 그렇죠. 프로젝트 경험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4회차의 분량으로 뎁스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살아남는 분들인데 그게 한 30% 되는 것 같아요. 70%는 그러면 중간에 포기해요. 네. 그렇구나. 보통은 근데 이제 멘토분이 급하다고 하면 온보딩 자체를 최대한 좀 서들을 낮추고 간소하면서 이렇게 받을 것 같은데, 굳이 지금은 멘토가 많고 그 정도로 이제 의지나 역량을 평가하는 걸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걸 그럼요. 놔두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저희의 그 모든 팀원이자 회사의 그 공감대이자 철학까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교육을 주자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학습 공동체이고 정형화된 툴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좋은 교육을 줘야 된다. 그러려면 당연히 교수자가 훌륭해야 되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콘텐츠가 좋아야 된다라는 게 있고, 절대 그런 타협은 하지 않고요. 네, 뭐 지금 늘 반도체 들어와서 막 100개 열어 막 이렇게 했는데 그 하면 뭐예요? 망하는 거죠. 교육은 무형의 제품이기 때문에 모르고 사요. 의심하면 사요. 뭐든지. 교육은 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학원 등록할 때 진짜 끝내줄 거라고 하는 사람 없어. 의심하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면 진짜 실망하거든요. 회사 자체에 대해서 좀. 네, 그래서 교육 서비스는요, 그 품질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말도 안 되게 싸든가. 욕을 하려다가도
이 가격으로 가서 강의 3만 원이라. 그냥 버렸다 뭐 생각 치고 하는 건데, 근데 그래서 저희는 절대 그 기준을 하지 않고 오히려 높이고, 네. 막 못하는 분을 저희가 뭐 어거지로 저희가 대신 써줘야 하지 않습니다. 못하면 그냥 보내요. 네. 집에 가라 그냥. 아니요, 집에 가 있으세요. 네. 왜냐면 본인이 이거 너무 어렵다. 거기서 연락을 저희가 주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렇죠. 네, 왜냐면 나 안 할 건데. 그래서 그냥 못하셨구나. 그 정도로 이제. 네, 근데 너무 잘하셨는데 중간에 못하고 있어. 그건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그때 도와드려요. 네, 지금 바쁘신 것 같은데 그냥 리마인드 드리죠. 대신 안 써드리지만 계속 이제 체크해드리고 그 정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사실 가벼운 질문입니다. 강관님이라면 어떤 부트캠프여질 거예요? 강관님이 교수잖아요. 재밌는 질문. 저는 세일즈를 할 거예요. 제가 듣고 싶네요. 제가 세일즈를 되게 좋아하고 그 젊은 사람한테도 꼭 그거부터 하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세일즈라는 거는요, 특히 B2B 세일즈 할수록 좋습니다. 그냥 B2B 세일즈를 하면 그러니까 결국 세일즈라는 게 누군가로부터 허락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허락을 얻어내는 게 돈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네. 지금 저의 시간을 허락하는 건 좀 쉬운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네. 저로부터 돈을 얻어내려고 했으면 더 큰 제안을 했어야 될 거잖아요. 그 정도로 어렵고, 심지어 내 돈을 꺼내면은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뢰를 한다거나 친분이 있다거나 하면 줄 수 있는데, 내가 남한테 돈을 받아와서 그 돈을 줘야 되는 게 B2B예요. 그게 뭐냐면 대량으로 돈 써야 돼요. 많은 돈을 회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줘야 되는 되게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는 난이도가 있는 설득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했으면 이 사람 잘릴 수도 있어요. 책임을 무니까 승진을 못하거나. 그만큼 되게 어려운 난이도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배운다. 그리고 세일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특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저는 세일즈부터 하시라. PM 개발 공부하지 마시고 세일즈를 좀 배워라. 네. 그러니까 그 누군가의 마음을 사는 거, 누군가가 돈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설득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 사람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는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세일즈를 하면서 훈련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돈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돈을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 인생에서 되게 많은 자유가 생기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내가 세상에 던져지면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숙련이 되고 이쪽에 재미가 있기도 하면서 잘하니까 그 고민은 안 들어요. 내가 그냥 어딜 가도 먹고는 살겠다. 잘하고 살겠다. 잘 설득하는 방법이었으니까. 네. 왜냐하면 그걸 배웠으니까. 어느 환경에서도. 저는 사실 영업이라는 답변을 좀 예상을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래요? 네네. 예리하시네요. 영업 이제 주로 막 사업 개발하고 얘기할 걸. 당황스럽을 수 있어요. 사업 개발 아니면 영업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요즘 제일 고민을 하는 부분이 영업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단기적으로는 다음 창업이라는 채널에 나올 분들을 나오시게끔 설득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세일즈죠. 네. 제일 영업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굳이 직군으로 따지자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행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저번 주에도 이제 스타트업 추추데이라고 고려대학교 내
스타트업 행사가 있어서 가서 VC분들도 오셔서 저희 이런 거 하니까 찾아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학생들하고 대면할 때와는 다른 좀 차가움을 느꼈어요. 네. 그래요? 뭐 알겠어요 까지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좀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한 3초에서 4초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설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제 뒤에도 줄 서 계시더라고요 말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이었어서 혹시 광고님한테 좀 단시간에 이렇게 마음을 사진 못하더라도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전략이 있나요? 저는 절대 단기간에 사는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좀 투자를 해야. 네. 다만, 그러니까 단기간에 살 생각을 하지 말고, 오래 걸려도 중장기적으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살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면요. 그게 더 현명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똑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봤거든요, 입장을. 어떤 사람이 강의를 끝냈어. 줄 서 있는데 10초가 좋아졌는데 그 사람을 이 자리에 오게 한다? 불가능해요. 네, 욕심이에요, 욕심.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겠어요. 딱 가서 저 뭐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너무 감명 깊었다. 근데 지금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이야기를 길게는 못 하는데 제가 꼭 이런 자리에 모시고 싶은 얘기를 좀 전달 드리러 왔다. 지금 결정하시 힘들겠지만 또 한번 연락을 드려볼게요. 하고서는 다음번에 또 연락하는 거예요. 네. 여러 번 만나.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네. 네. 그리고 저는 무언가를 단기간 안에 현혹은 모르겠지만 살 수 있는 기술은 운인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그때 운이 좋았어. 대부분은 의사결정을 할 때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시간은 줘야죠.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하되 다양한 다수를 하는 게 좋겠죠. 네. 한 사람만 막 6개월을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게 낫겠다. 또 좀 위안이 되네요. 네. 좀 많이 실패를 하면서 많이 다니세요. 내가 이쪽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원래 그런 생리라고 하니까. 제가 또 그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아웃바운드 콜이라고 하는데 콜드콜. 네. 저는 지금 꽤 나이가 있지만 회사에서도 창업자 멤버이지만 아직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도 한 3통 하고 왔어요. 그걸 하는 이유는요. 허스를 유지한다 이건 아니고요. 여전히 저는 고객이 궁금해요.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설득해서 내 아웃바운드 스킬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모르는 게 있고 하면은 그냥 알아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고객을 대할 때 제일 큰 욕구는 호기심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은 초보 세일즈는요 목적을 설득으로 두더라고. 그렇죠. 잘 보이려. 무조건 모셔야 된다. 어떻게 잘 보이지? 네. 이렇게 가니까 나도 긴장이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고 꼬여.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호기심이 물어볼 질문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이 호기심이 전달되잖아요. 사람이 편해져요. 상대가 날 편하게 봐. 네, 호기심이 없으면 불편해요. 이제 목적 지향적인 그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 내 순수한 호기심에서 드러나서 그 사람한테 그걸 전달하고 물어보면 그 사람도 편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먹혀요. 이 전략의 스킬은 먹힐 확률은 30% 정도 미만입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 원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보험 전화 같은 거 받아요? 보험 전화요? 네, 가입 전화 똑같아요. 근데 네. 그 사람이 싫어요? 그런 건 아니죠. 똑같아요.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받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제품을 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 줄 생각도 없었고 난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마인드 하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팀원들한테 항상 하는 겁니다. 네. 상처받지 마라 제발. 상처 줄 사람은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왜 네가 상처받냐. 그리고 그렇죠. 잘 멀쩡히 가던 사람을 돌려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화내는 게 이거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지 마라. 네. 네. 알겠습니다. 나가서 더 닦이고 오라. 저는 또 전문이기 때문에 닦이는 거 전문이에요? 제가 뭐 여담입니다만 연애를 할 때도 항상 아, 마음에 네. 드는 이성분이 있으면 제가 방금 그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이 스킬 혹시 헌팅하실 때 쓰시려고 혹시 이거. 제가 항상 그렇게 만납니다. 호기심으로요? 네? 아니. 호기심이죠. 너무 궁금하시죠. 그 기술은 제가 배워야겠네요.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게 이성도 어차피 똑같이 길 가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10번 중에 9번은 까일 거니까 그런 똑같다. 난사하는 건 아니죠? 똑같다. 하루가 바쁘실 것 같아요. 열심히 삽니다. 여러모로. 좋습니다. 자, 잠시 얘기가 샜는데 또 영업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데 여쭤봤고 김 회장님도 뭐 많이 적으시는데 네? 왜 저한테 또 이목을 집중시키시죠? 아니면 또 너무 열심히 적으시길래 약간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좀 재밌게 적고 있어요. 또 초년생이니까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럼요. 열심히 돈 주고도 들어야죠. 못 듣습니다. 지금 저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있어요. 근데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저는 말을 참 재밌게 잘하고 하는 편이거든요. 네. 이 얘기를 제가 어디 가서 하면 영업하겠다는 애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해보라고요. 업무 강도 아니다. 나도 매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다. 난 재밌게 얘기한 거다. 절대 이 팟캐스트 조회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요. 네. 그 영업을 너무 과한 걱정인가? 아무튼 네. 앞으로는 조금 덜 재밌게 말씀하셔야겠는데요. 무서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오늘까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재밌게 네. 말씀해 주시고 또 궁금했던 게 사실 처음에 이제 취업 멘토링 플랫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극초기 서비스에 그쵸. 멘토링 플랫폼을 하시다가 이제 피봇을 하셔서 이렇게 커리어 중심으로 좀 교육 플랫폼 쪽으로 오신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피봇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사실 피봇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취업 멘토링이라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온라인 취업 멘토링은 저희가 온라인상에서도 지금 코멘토에 접속해서 커뮤니티라는 상단의 메뉴에 가서 나오는 페이지들 네. 피드가 쌓이는 이건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못하고 지금도 저희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코어 팀이라고 불러요. 코어 스쿼드. 네, 커뮤니티 스쿼드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저희는 코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뼈대고. 근데 이제 직무부트 캠프 같은 이런 교육 상품들을 추가한 거는 피벗이라기보다는 피벗은 여기서 이제 전환하는 거니까 얘는 있고 여기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찾은 거죠. 그거를 이제 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 이거를 직무부트 캠프를 시작했냐? 이거는 사실 어떻게 시작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어렴풋이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들. 저희 팀이 이거를 그냥 과외하듯이 현직자가 지금 멘토링 하다가 이걸 글로만 이러지 말고 만나서 일 시켜보면서 이렇게 일 가르쳐주는 거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한번 해보자, 그냥. 왜냐하면 그때 그게 첫 저희의 BM이었고, 네. 그럴싸한. 그 전에는 완전 다 죽쓰고 있고, 막, BM도 안 나오고, 돈도 못 벌었는데, 해보자. 될 것 같긴 하니까 해보자 했던 거고, 저희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그 전에 시도했던 BM들이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저희가 그때 유저수 4만 명? 그래서 꽤 되네. 4만 명 정도, 2017년에 4만 명 정도 됐을 때
와, 이걸로 모아가지고 채용 서비스를 해보자라고 이게 있었어요. 근데 채용 서비스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또 막 그때는 진짜 사람 붙을 때였어요. 뭐 AI가 뜨니까 네. AI 채용을 해보자. 네. AI가 그러면 좀 조건에 맞춰서 네,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네. 막 밀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I라는 거는 왜 필요한 거? AI여서 채용 서비스를 이용한다? 아니거든요. 그냥 채용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취업을 잘하고 싶은 거지 AI가 중요한 건 아니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취업이나 채용을 잘 못 시켜주면서 AI를 넣으면 살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되게 나이브하게 접근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그때 저희가 투자를 500 스타트업한테 받았거든요. 네. 처음에. 네. 그게 시드 투자였으니까 좀 작게 받았어요. 거기는 원래 이제 엑셀러레이팅 하면 되니까. 근데 거기에서 SAP라고 시리즈 A 프로그램이라는 교육이 있거든요. 투자를 받으면 그걸 다 들어야 되거든요. 네. 돈을 좀 내면. 그러면 근데 거기서 듣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팀에서는 고객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고객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그 이해하는데 들인 과정이 얼마나 직접적이었는지를 물어봐요. 직접적이라는 건 내가 고객한테 직접 물어봤냐, 고객이 그런 데이터가 있냐. 근데 우리는 그냥 창업자의 생각, 이러지 않을까? 이러면 좋아하지 않을까? 야, AI가 뜬다는데? 그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던 거야. 그 SAP 프로그램에서 고객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이 그건 좋거든요. 실행력이 좋아요. 그날 하루에 100명을 인터뷰했어요. 사람들이 다 찢어져가지고. 저도 한 20명 하고. 다 물어봤는데 충격적으로 채용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도 안 해. 네. 그래서 뭘 원하냐? 저는 현직자를 더 만나고 싶어요. 현직자의 정보를 더 알고 싶어요. 더 디테일한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채용 접자. 유저들이 원하지 않는데 왜 하냐? 심지어 AI는 더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근데 거기서부터는 또 마켓을 한번 봤어요. 그 신입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서비스의 마켓이 클까? 교육 서비스의 마켓이 클까? 어디에 더 돈이 몰리고 있을까? 채용 서비스는 그때 결론은 여기는 아니다였어요. 그때 채용 서비스 취업을 하려고 구직자가 돈을 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돈을 내는 건데 기업이 신입에다가 투자하는 돈은 없었어요. 경력직에만 주로 이제 헤드헌팅 하거나 채용을 쓰면요, 이제 브랜딩 같은 공채, 그때만 해도 공채를 좀 많이 했다는 시절이니까 공채 운영하는 공채 운영비, 대관하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인적성 검사. 네. 그것도 돈이거든요. 한 명당. 그런 데다 돈을 다 쓰지, 뭔가 신입을 매칭해가지고 쓰겠다. 지금 개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이른 시장을 태핑했던 것 같아요. 이용하는 고객들은 스타트업만 있었는데 스타트업들은 너무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육시장을 봤더니 교육시장도 물론 크진 않아요. 신입이 돈을 쓰는 구직자가, 청년들 구직자가 돈을 쓰는 시장이 크진 않아요. 돈을 쓰긴 쓰는데 그게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쓰고, 그리고 시장이 너무 적고, 왜냐하면 딱 대학교 졸업해서 여기거든요. 취업하기 전까지. 네. 여기 구간이 얼마 안 돼요, 사실. 인구가 60만, 대졸로만 보면은 60만 지금은 안 돼요. 그때만 해도 안 됐어요. 그 인구 갖고 막 치고받고 쌓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내지도 않는 바이어들인데. 근데 그래도 채용보단 크다. 그럼 우리가 유저들이 원하는 거, 현직자를 더 원하고 직무적으로 더 좀 준비되기를 바라는 건데, 교육적 상품을 준비하자. 그때부터 교육으로 틀었어요. 그 관점에서 채용해서 이쪽으로 틀었다라고 하면 좀 맞는 것 같아요. 피벗을. 이거 완전히 접고 이렇게 하고 있고. 들으면서 반성을 좀 하게 되네요. 아까 저희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해야겠다라고 이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팟캐스트. 네, 팟캐스트를. 근데
팟캐스트의 초기 트래픽을 좀 어떻게 확보를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고정 트래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커뮤니티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전에 인턴할 때 다녔던 회사에서 맡았던 직무도 그쪽이라서 그래. 그래서 한 200~300명 정도 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좀 고정적으로 컨텐츠를 올리면 그쪽으로 트래픽이 나오게끔 그 커뮤니티는 본인 게 아니고 제 건 아니고 회사 거였죠. 회사 거야. 그렇죠. 회사 거였죠. 제 거였으면 제가 이러고 아니죠. 왜 그래요? 그래. 그렇죠. 근데 또 그 DM을 좀 가져다 써볼까 해서 했는데 얘기하다가도 느꼈는데 그냥 제 생각이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맞아요. 이 커뮤니티 원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효용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는 저 나름대로는 이러면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그건 네 생각이니까 그래서 확실히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깨달음을 얻는데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 저도 항상 머리로는 그게 당연히 안 고객을 돼. 만나봐야지 싶은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고객 중심적 사고의 반대 말은 자원 중심적인 거거든요.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을 쓰는 거예요. 고객이 멀어져 있어. 예를 들면 이런 네. 거예요.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뭘 해볼까? 내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제품을 하나 더 내볼까? 뭐 레퍼런스로 압박을 해볼까? 이런 거 자원이에요. 이거 다 내가 갖고 있는. 고객을 이해해서 잘 팔아서 만든 자원들을 가지고 다시 고객을 압박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 고객이 원하는 거. 뭘 원하는지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봐야겠네요. 예전에 나왔던 출연진들이 오늘 거 꼭 들어야겠는데요. 거기에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그냥 뭔가 들으면 뭐든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희 주 출연진들이 다 대부분은 고려대학교 초기 창업자 분들이신데 초기 창업팀들 중에서 되게 뛰어난 분들이 많으신데 딱 들었을 때 김윤서 씨가 되게 솔직하시거든요. 들었을 때 저희가 항상 콘텐츠 찍기 전에 회의를 하는데 아이돌자료 보면서 이거 쓸까? 이분 내일부터 거리 돌아다니고 이런 얘기 하셔도 돼요 여기서? 아니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왜냐면 저는 좀 천성으로 착하기 때문에 나쁘다. 뭐 잘 만드셨다 쓴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도 솔직히 그리고 저도 고객 입장에서 그런 의문이 생기죠. 돈을 내가 낼까가 결국의 포인트인데 제가 여기에 돈을 낼까라고 했을 때 그런 서비스를 많이 보지는 아직까지 못했거든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초기 창업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저희 다음 창업 콘텐츠 들으시고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커뮤니티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커뮤니티도 한번 봤었는데 응답이 그래도 꽤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댓글 중에는 계속 응답이 안 달렸으면 좋겠는데 계속 단다 이런 댓글도 제가 사실 봤어요. 그런 누가 좀 이상한 얘기를 했나? 네, 그래서 커뮤니티 관련해서 저희가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기획을 하는 단계니까 좀 활성화된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커뮤니티의 그 속성을 먼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커뮤니티는요 되게 동적인 커뮤니티고 동적이다라는 거는 질의응답이 있는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커뮤니티가 있고 어떤 거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팬덤이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동적인 게 아니에요. 네. 누군가 서로 질문을 이 사람의 답변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서비스잖아요 저희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팬카페예요. 답변이 필요 없죠. 나누는 거거든요. 나 사진 올렸어요. 끝이에요. 네. 그런 식의 커뮤니티와 저희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이쪽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동적인 커뮤니티고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투사이드라고 하는데 두 명의 서로 다른 유저들이 있는 형태예요. 예를 들면은 어떻게 보면 쿠팡 같은 걸 수 있어요. 판매자와 소비자 이런 식인데 저희는 그거를 질의응답으로 풀어가는 거겠죠.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이런 양면 시장에서는요.
동등한 파워가 없어요. 한 명이 우위에 있어요. 우위에 있다라는 건요, 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존재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저희는 그걸 봤을 때 당연히 현직자였어요. 취준생이 모였는데 현직자 안 가잖아요. 그렇죠. 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면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취준생은 현직자가 많으면 가죠. 얻을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는 한 놈만 집중했어요. 현직자가 엄청 중요해서 현직자 막 그때 막 몇 명 없을 때 300명만 가지고 막 엄청 케어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 관리했어요. 안 나가게. 막 개별적으로 전화도 하고 막 커피 머시러 가고 막 그렇게 했더니 여긴 남으면서 취준생들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편의적 기능, 처음에 리소스가 부족하니까 이 두 사이드를 다 기능적으로 뭔가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온라인 서비스니까. 리소스가 제한됐을 때는 현직자에게 편의를 좀 더 줬어요. 답변하기 편하게 만들어주고, 네, 알림을 좀 더 잘 가게 해주고, 여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집중하다 보면은 여기가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왔을 때는 이제 양쪽을 다 관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고. 근데 그런 커뮤니티 속성이 그래요. 동적이거나 양면 시장의 커뮤니티를 만드시는 거예요. 질의응답이 좀 활발한 커뮤니티를 원해요. 구성하고 있어서. 근데 그 질의응답이 입장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지위가 달라요. 지위가요? 네. 아니요, 저희가 구성한 거는 지위가 동등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럼 저희랑 좀 다른데. 아이고, 갑자기 상담이 돼버렸는데. 그럼 질의응답이 아닐 텐데 그냥 의견 교환 정도. 그쵸. 그쵸. 네. 그렇죠. 뭔가 되게 나보다 정보가 풍부한 사람한테 물어본다라기보단 그냥 이거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 정도 개념인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 커뮤니티 진짜 근데 구축하는 거 되게 어렵고. 그게 모르겠어요. 저 책 본 거 내용을 그냥 제가 얘기 드리면 가치가 서로 주고 받아줘야 되거든요. 가치의 교환이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당연히 유저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그거의 해결이 가치거든요. 니즈 해결이 가치이기 때문에 그 니즈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이 가치가 교환될 수 있도록 계속 좋은 그 핵심적 기능을 만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있다. 그 커뮤니티는 그냥 어쨌거나 누군가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헤비 유저가 좀 초반에 만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조금 잘 케어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비 유저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다 관망하거든요. 네, 맞죠. 그 사람들은 잘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있어야 트래픽이 나오는 건데 헤비 유저들이 되게 열심히 활동해주는 거기서 막 열심히 관리해줘야죠. 뭐.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만났을 때 이거는 초기 문화 구축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진짜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면 나도 떠들게 될 것 같은데 조용하면 내가 시끄럽더라도 안 떠든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그 운영자가 있으면 좋아요. 네. 근데 그 운영자는 그 인싸들 있잖아요. 네. 인싸 아닌 사람들 시키면 안 돼요. 저희는 안 되겠는데요? 저는 뭐. 그래요? 네, 인싸 아닌 사람들이 하면은 이상하게 돼버리나요? 눈치가 없어요. 이상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 막 너무 즐거워. 그런 사람 있거든요. 러쉬 매장에 한번 가보세요. 러쉬 매장. 러쉬 매장이. 그런 사람들 하나 포섭해가지고 매니저로 좀. 거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커뮤니티 아니고. 올리브영 이런.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굉장히 귀중한 질문 많이 듣는데 좋아요. 근데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창업가를 꿈꾸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절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그렇고요.
그럼 커뮤니티 얘기를 했으니까 코멘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업무 커뮤니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비즈니스 공동체인데 보통 잘 되는 조직은 특색 있는 조직 문화가 있더라고요. 코멘터만의 조직 문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되게 좋은 질문인데 너무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어려운 그냥 제 질문이네. 생각만 생각만 좀 얘기해요.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저는요 고객으로부터 학습을 하려고 하는 문화가 있는 조직. 저는 그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비즈니스적인 사소한 의사결정 혹은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가 있거든요. 논쟁이 끝이 없어요. 근데 그 논쟁에 대한 답은요 고객이 갖고 있거든요.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이 생각해? 너는 그 생각해? 고객한테 물어봐. 그럼 결정하자. 그럼 빠르게 결정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고객한테 학습하려고 하는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 팀이 어떤 특징이 좀 있냐면 두려워하질 않아요.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 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소위 말해서 좀 곱게 잘하신 분들, 약간 사업 뽕 있는 분들, 허드렛 일이나 고객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 어느 순간 아무튼 안 되기 시작하는 게 거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전화하는 거 안 받으면 어때? 뭐 이상한 얘기 하면 어때?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되게 좋은 고객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예요. 근데 그래서 전화하는 거 되게 두려워하지 않고요. 저희가 예전에 그것도 했었어요. 코로나가 갑자기 닥쳤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은 직무 부트캠프가 다 온라인으로 막 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다 오프라인으로 했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조치가 떨어졌거든요. 5인 이상 못 모여. 근데 오늘도 수업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전사를 소집해가지고요. 개발자도 내일 없어요. 근데 저희 전 직원 20명인가? 20명, 한 25명 됐는데 리스트를 할당을 하고 다 전화를 했어요. 멘토부터 그 학생들까지. 네. 금방 끝났어요. 반나절. 근데 다 했다는 거. 한 명도 빠짐없이. 군소리 안 하고. 그 정도로 저희 두려움이 없어요. 고객하고 전화하고 만나서 이야기한. 물론 뭐 지금은 뭐 또 좀 더 들어오니까 문화가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때는 아무튼 대부분의 좀 스피릿은 있다. 그게 좀 큰 것 같네요. 그렇다면 사실 코멘토의 장점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단점. 네. 코멘토라는 서비스 혹은 회사에서 우리가 이건 좀 디벨롭 시켜 나가고 싶다. 아직까지 이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포인트가 있을지. 그거는 뭐 저의 단점이 되겠죠. 창업 멤버들의 단점이고 뭐 그래서 단점일 수도 있고 뭐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건데 좀 약간 너무 미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미친 생각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감한 생각? 그리고 조금 더 볼드하게. 예를 들면 진짜 미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야, 우리가 그냥 링크드인이랑 MOU를 맺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어느 순간 좀 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희 창업 멤버가 큰 조직에서 일을 해보거나 그런 식으로 왔다 보니까, 그리고 모르겠어요. 성향 자체가 약간 그런 너무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조금씩 조심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조금 저는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좀 약간 되게 실험 중심적이고 신중하고 되게 단단하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분위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번에 막 큰 점프를 할 수 있는 과제가 있을 때 이거를 한번 도전해보는 것, 이런 스피릿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거랑 뭐 단점은 뭐라고 해야 되나, 스타트업이니까 가질 수 있는 단점 정도? 뭐 일단은 저희가 이건 단점이네요. 비즈니스 모델이랑 다루는 제품이 저희 사이즈나 인력 수에 비해서 많아요. 네. 야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 단점이지만 더 큰 단점은 그거로 인한 역량을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프로덕트 한두 개로 터지거든요. 하나로 터지는 데도 많아요. 하나로 100억. 근데 우리는 지금 프로덕트가 4개인가 5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 좀 많다. 네. 제가 3개 담당한 거거든요. 다 담당은 아니에요. 관여를 하나 하고 2개는 리딩 하듯이 하고. 그러니까 좀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싶은데 뭔가 잘 안 되는. 이게 또 근데 과감함이랑 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를 하는 이유가 하나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해. 일단 안전만. 네, 안전하게 걸쳐놓자인데 사실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 이 스타트업에서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맞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다. 네. 다른 팀들은 그런 팀도 있어요. 막 진짜 뭐 아니면 도식으로 야 내일 못 죽어도 가자 하는 데가 있는데. 이제 저희 다음 창업팀. 그래요? 왜요? 아니요. 이 친구가 이제 살짝 되게 신중한 분이고. 그래요? 저는 막 혼자서 막 신나가지고 막 야 이거 하자 된다 이거 이런 편이고. 근데 적정이 필요한 것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저 같은 타임에 싸우지만 마시고. 아까 밥 먹으면서 싸우고 왔거든요. 그거 그래요? 해야 돼? 이런 거 싸우면서 이제 또 크는 거니까. 더 클 수 있어요? 네. 또 커야죠. 좋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1부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들으면 되나요? 네, 그렇죠. 네, 1부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창업가로서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면 혹시 어디일까요? 창업가로서. 네. 저는 뭐 공대 강의 가서도 얘기했었지만 저 창업가가 제 꿈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사실 창업을 하려고 이 창업을 한 게 아닙니다. 수단이에요, 수단. 돈 벌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이 과정이 제 인생에서 이뤄내야 될 제가 스스로 한 번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전 창업을 선택한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여기서 만들어서 다음에 조금 더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창업을 제가 선택한 건데, 어찌됐든 그 순간이 되려면은 저는 2가지를 달성할 건데, 그 이유는 제가 비즈니스적인 역량을 많이 갖췄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가 시장에 선보일 수 있고 시장을 내가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되게 의미 있는 진전과 서비스를 만들었다라는 거를 증거로서 제시하려면, 첫 번째는 우리 회사의 상장이고요. 네, 자본시장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2번째는 세일즈가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100명 이상의 사업부 단위를 구축하고 제가 거기에서 제가 성공적으로 리딩하고 매니징하는 어떤 시스템까지 만들어내는 역량을 제가 갖추면 좋겠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영업사원과 팀이 10명이 안 돼요. 지금도 힘들거든요. 거기는 아직도 제가 비즈니스적인 관리자로서의 역량이 많이 없다니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멀었고, 네.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상장되면 이제
강권님은 저희는 다시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때 다시 나와주시는 다시 거죠. 이제 제가 강권님 기억하시죠? 했는데 누구시죠? 뚜 그렇죠. 저기 뭐 강남 가 계시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부 때 또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 많이 들었는데 2부 때는 조금 더 인간적인 강권님의 스토리 많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